안녕하세요, 핑플릭스입니다. 팟캐스트 신과 함께해서요, 일명 여의도의 닥터 스트레인지라고 불리는 이 김일구 상무의 그 인터뷰 내용인데요. 내용이 정말 심오하고 좀 인상 깊어서 이렇게 공유 좀 해드리려고 해요. 제목은 그 사회적 부의 이전 제로섬 세상에서 현명한 투자처는 어디인가. 그 인터뷰의 핵심은요, 이 전 세계가 그 제로섬 게임으로 변했다는 거예요. 즉 다 같이 이렇게 성장하면서 그 과실을 같이 누리는 게 아니라요. 특정 이 소수가 대다수의 부를 이렇게 빼앗아서 독차지했다는 거예요. 대표적인 예가 이제 2008년 금융위기 당시 우리나라의 그 고환율 정책이에요. 이 고환율 정책은 환율을 인위적으로 올리는 건데요. 환율이 올리면 이제 원화 가치가 똥값이 되겠죠. 원화 가치를 내려서 이제 수출에 유리하게 하는 거예요. 그럼 이 수출하는 대기업들이 엄청 유리해지죠. 돈을 많이 벌겠죠. 반면에 원유 및 원자재 등 수입해서 그 대기업에 납품하는 중소업체는 반대로 힘들어질 수 있어요. 왜냐하면 수입 물가가 올라가니까. 그리고 일반 국민들도 체감하는 물가가 올라가니까 힘들죠. 얘네는 힘들어져요. 결과적으로 이 중소업체와 국민들의 부가 이 수출하는 대기업으로 옮겨가는 그 부의 이전 효과가 있는 거예요. 그때 당시에 이제 고환율 정책을 추진했던 이명박 대통령과 이제 강만수 장관인데요. 물론 이분들은 이제 수출 대기업이 잘 되면 그 낙수 효과로 부의 효과가 이제 밑으로 내려올 거라 생각했던 거예요. 근데 그게 좀 잘 되지 않았죠, 사실. 금융위기 당시 이제 헬리콥터 버냉키라고 불리면서 이 달러를 진짜 전 세계에 이렇게 뿌렸던 미국의 양적 완화가 있었잖아요. 얘도 사실은 원래는 이제 부동산, 뭐 주식 등 이 자산 가격을 일시적으로 이렇게 돈을 뿌려서 올려서 이제 부자들이 좀 숨통이 트이면요, 얘네가 이제 소비를 해서 그죠, 경제가 다시 살리려고 했던 그런 거예요. 근데 이 부자들이 이 소비를 안 했죠. 그리고 오히려 그 자산에 투자를 했어요. 빚내 가지고. 그래서 실물 경제는 살아나지 않고 오히려 이렇게 자산 가격만 오르는 양극화만 벌어졌던 거예요. 흔히 말하는 낙수 효과는 이건데, 골고루 밑으로 내려가기를 바라는 건데, 이게 위에만 계속 머물러 있죠, 부가. 생각대로 잘 되지 않죠, 낙수 효과가. 어쩌면 이 전 세계가 이렇게 10여 년간 이렇게 돈을 엄청나게 풀었는데도 인플레이션은커녕 지금 디플레이션을 항상 걱정하잖아요. 이건 정책적으로 돈을 몰아준 소수의 부자들이 소비를 안 하고요, 이 투자에만 열을 올렸기 때문일지도 모르겠어요. 부자가 아닌 사람들도, 서민들도 이 부자들이 어떻게 더 부자가 되는지 봤잖아요. 어떻게든 그들의 그 자산 시장에 몸담아 보려고 소비를 서민들도 안 해요. 허리띠를 돌려매죠, 오히려. 왜냐하면 대출 받아서 집 사고. 우리나라는 미국과는 달리 이제 부동산 시장에 그 화력이 집중됐어요. 지속적인 이제 금리 인하와, 그죠? 그리고 대출 완화는 여기 기름을 부은 격이죠. 여기에 그 20대, 30대도요, 이 자산시장의 게임에 참여해서 많은 돈 번 사람들이 있죠. 하지만 이런 자산시장의 게임 자체는 일단 나이가 많고요. 그리고 자산이 이미 원래 많이 가지고 있었던, 그죠? 올드한, 올드한 세대가 원래 유리해요. 지금 막 20대, 30대가 취업 막 한 사람이 부모의 도움 없이 서울에 뭐 아파트 투자에 할 수가 좀 힘들잖아요. 어찌 보면 아까 제로섬 게임이라고 했잖아요. 이 20대, 30대의 영한 세대의 이제 부와 기회를 나이가 많은 이 올드한 세대에게 어떻게 보면 그 부에 이전한 그런 효과가 있다고도 볼 수 있어요. 김일구 상무 얘기한 제로섬 게임이 원래 이런 거예요. 한쪽에서 한쪽으로 몰아주기잖아요. 이쪽으로. 하지만 이제 전 세계적으로 디플레 압력이 커지고요. 전 세계가 이렇게 일본화 되는 거 아니냐라는 어떤 공포감 속에서 이제 자산가와 부자들에게만 돈을 몰아줘서는 소비나 실물 경제가 이제 회복되기 힘들구나라는 판단 아래 미국은 얘네가 아니고요, 실제로 소비를 할 수 있는, 돈을 쓸 수 있는 사람에게 돈을 몰아주는 정책을 쓰고 있다고 해요. 즉 예전에 올드한 세대가 아닌, 그래서 젊은 세대죠. 영한 젊은 세대에게 혜택을 줘서 이들이 소비를 하게 하는, 그래서 열심히 돈을 벌고 소비를 할 수 있는 그런 정책을 쓰고 있다는 거예요. 방법은 일단 금리는 낮춥니다. 그리고 자산 가격의 상승은 억제시켜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인플레이션을
유도한다는 거예요. 자산 가격은 안 오르는데 물가가 상승하면요. 그래서 꾸준한 인컴이 있는 젊은 세대가 이제 유리하다는 거예요. 예를 들면 지금 5억 원 집을 가진 이제 은퇴한 노인과 그리고 그 지금 막 취업한 20대 청년이 있다고 했을 때 지금 당장은 이 청년이 이 5억 원짜리 집을 살 수 없잖아요. 하지만 만약에 이 인플레이션으로 물가와 소득이 계속 오르는데 이 집값은 계속 그대로라고 하면은 10년 뒤 이 청년이 열심히 일해서 모은 돈으로는 이 집을 사기 좀 수월하다는 거예요. 간접적으로는 이 노인들의 부가요, 이 청년에게 좀 이전하는 효과가 있는 거예요. 지금까지와는 반대죠, 반대. 근데 이게 너무나 정의롭고요. 저도 그 취지에는 동의하지만 오케이. 근데 과연 정말로 이 김일구 상무 말처럼 인플레이션이 올까? 라는 저는 의문이 들어요. 시간이 없어서인지 이 김일구 상무도 왜 인플레이션이 오는지 좀 근거가 좀 약했던 것 같아요. 뭐 코로나로 중국을 비롯한 이제 여러 밸류체인이 이제 무너졌다, 약해져서 이제 비용이 올라간다는 근건데 이게 좀 너무 그 이윤을 쫓는 인간의 본성을 좀 너무 무시한 것 같아요. 저는 한 2, 3년만 지나면요. 언제 그랬냐는 듯이 이제 제조 원가가 싸고요. 그래서 이윤이 많이 남는 그런 수많은 밸류체인이 다시 생길 것 같거든요. 여튼 anyway,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대응해야 하는가, 이게 가장 중요하잖아요. 일단 부동산은 그 정부의 대출 규제로 가격이 오르기 쉽지 않을 거라고 해요. 실제로 사실 부동산에 돈이 몰리면 양극화가 더 생기잖아요. 그리고 디플레, 사람들이 돈을 못 쓰니까 디플레 가능성이 커서 정부도 이거는 좀 약간 선호하지 않을 것 같아요. 부동산을 키우는 쪽은. 채권도 지금 사실상 제로금리예요. 우리도 0%대잖아요. 금리가 이제 더 내려가야 채권에 투자해서 돈을 버는데 내려갈 데가 없죠. 그래서 좀 먹을 게 없어 보여요. 뭐 마이너스 금리도 있는데 이건 저는 미국은 현실성이 좀 없어 보여요. 결국 남는 거는 주식뿐이죠. 다만 이 주식도 그 다 오르는 게 아니고 골라야 돼요. 잘. 인플레이션이 와도 제품 가격을 기꺼이 올릴 수 있는 능력이 있는, 그리고 시장 지배력, 그리고 브랜드 파워, 뭐 노사 관계가 나쁘지 않고요. 수직 계열화가 잘 돼 있어서 뭐 원자재 가격이 올라도 생산에 별 차질이 없는 뭐 그런 기업들을 이야기하셨어요. 결국 좋은 기업을 잘 투자하라는 얘기예요. 근데 이제 우리나라에서만 찾기에는 쉽지 않다고 해요. 수단이 별로 없다고. 눈을 넓게 돌려서 이제 글로벌로 봐야 돼요. 결국 또 G2예요. 이런 기업들이죠. 지금은 4차 산업혁명의 거의 초기 단계라고 해요. 앞으로 세상은 정말 엄청나게 변화할 거라고 해요. 근데 그 제로섬 게임인 건 똑같다고 합니다. 전체 파이가 늘어나지 않아요. 전체 파이는 그대로예요. 즉 망하는 기업에서 돈이 유망한 기업으로 간다는 거예요. 저는 이 산업이 변하기 때문에 전체 어떤 지수 ETF 투자는 적합하지 않은 것 같아요. 그래서 유망한 기업이나 섹터에 투자해야지 전체 지수는 조금 별로일 것 같다. 그래서 성장하는 유망한 기업에 잘 투자하거나, 만약에 나이가 영하다면, 젊다면 이런 곳에 취업해서요, 열심히 이제 자기 개발해서 임금 소득을 꾸준히 받는 것도 더 좋은 방법이라고 해요. 예전에 이웃 블로거가 이런 말을 했는데요. 앞으로 가치 있는 것은 오로지 세 가지 뿐이라고 해요. 첫 번째는 4차 산업혁명을 이끄는 IT 기업의 직원이라는 거예요. 직원. 그리고 두 번째는 이런 기업의 주주. 세 번째는 스스로 컨텐츠를 만드는 사람. 저는 이 얘기를 듣고 되게 느끼는 게 많았는데요. 저는 사실 직원은 못 돼요. 제 능력이 안 돼서. 하지만 이 주주와 스스로 컨텐츠를 만드는 사람은 좀 될 수 있지 않을까. 전 사실 김일구 상무가 이야기했던 어떤 인플레보다는요, 저는 오히려 저성장과 그죠? 오히려 디플레의 압력이 더 클 거라고 생각하거든요. 근데 결론은 똑같아요. 결론은 역시 좋은 주식에
투자하는 거죠. 그 올드 세대에서 영한 세대로 이렇게 부의 이전이 정말 전 가능하다면 좋겠는데, 이게 저는 좀 의문이에요. 우리는 워낙 이 올드한 기득권이 견고해서요. 지금 정치권도 보면 다 올드한 사람뿐이거든요. 앞으로 이제 국민연금이나 건강보험 같은 거요. 이런 거에 개혁이 없으면요. 반대로 이 영한 세대에서 올드한 세대로 엄청난 부의 이전이 생길 텐데, 좀 걱정입니다. 전 진심으로 이 영한 세대가 잘 되었으면 좋겠어요. 저도 아직은 이쪽에 네, 속하여. 아마도. 네. 다시 요약하자면요. 세상은 제로섬 게임이다. 제로섬 게임으로 변했다. 그리고 미국은 올드에서 영한 세대로 이제 부의 이전을 시도 중이다. 이 방법에는 저금리, 그죠? 그리고 자산 가격을 억제하는 정책, 그리고 대출 규제 같은 거죠. 그리고 인플레. 마지막 세 번째는 성장하는 좋은 기업에 투자하자. 정말 저는 와닿는 게 많은 그런 말이었습니다.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고요. 계속 좋은 영상 만들어서 올리도록 할게요. 좋아요와 구독 꼭 눌러주세요.